다음 1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DNA 상대량 숫자를 이용해서 세포를 연결하는 문제죠. 근데 앞선 그 10번에서 DNA 상대량 같은 경우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이 DNA 상대량은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해는 6자리 동물이고 정자 형성 과정을 나타냈다. 성형 색채는 XY다. 근데 이 문제에서 특별한 점은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고 감수 2분열에서도 비분리가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1분열에서 비분리 한 번 일어나면 2분열 정상분열하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고 하면 1분열 정상분열하는, 그러니까 전체 과정 중에서 비분리가 한 번만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1분열에서도 한 번 일어나고 2분열에서 한 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두 번이 연속적인 비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자, 일단 이 세포들을 확인해 보면 염색체 수를 핵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핵상으로. 지금 이에는 6인 동물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6개 있다는 거, 핵상이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2n인 거예요. 그럼 염색체 3개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핵상이 n이라는 의미예요. 염색체 수를 핵상과 연결지어서 공부하자. 그런데 이 1, 2, 3, 4 세포를 보면 가운데를 갈라보고 박스를 쳐보면 박스 안에 있는 세포들의 공통점은 염색체가 복제되어 있다. 이 윗줄에 있는 애들의 핵상은 2n이고 아랫줄에 있는 세포들의 핵상은 n이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었죠. 그럼 일단 2n짜리가 2개는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럼 이 기억과 디귿 중에 누구 하나는 2n이라는 소리인데 지금 2n짜리 세포를 봤더니 라지 h와 스몰 h가 함께 있죠. 그럼 이 기억이 2n일 수는 없는 거지. 스몰 h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 디귿이 2n 핵상의 세포가 된다는 거고 물음표를 6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디귿 동그라미는 몇으로 채울 수, 아니 D 동그라미는 몇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스몰 h가 한 개 있어야겠죠. 그럼 지금 상황이 디귿이 1번 세포고 니은이 2번 세포다. 1번 세포가 복제되어서 2번을 만들었다. 얘가 복제되어서 2번을 만들어야 되니까 B도 0이고 C는 2다. 이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 2n 핵상짜리 세포를 생각해 봤을 때 이 1번이 기준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세포니까. 그럼 1번 안에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냐면 라지 H와 스몰 H가 있다는 걸로 보아 이렇게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있고 한쪽에 라지 H, 한쪽에 스몰 H가 있다. 그쵸? 그럼 다른 저 T는 어떻게 있냐? 염색체 하나가 있고 스몰 T가 있다. 근데 얘는 지금 2n 핵상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얘의 짝꿍이 있어야 돼, 상동 염색체가. 근데 그 상동 염색체가 T라는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성 염색체 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몰 t가 하나 있고 y가 이렇게 하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h라는 애는 상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고 t라는 유전자는 성 염색체, 그러니까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얘가 복제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세포들한테는 이번의 세포에는 라지 H, 라지 H, 스몰 h, 스몰 h, 그 다음에 스몰 t, 스몰 t, y, y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에서 비분리가 1분열에서 어디서 났다?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났다. 얘가 비분리가 났는데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났다.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났다. 그러면 상염색체는 어떻게 분열한 거다? 그렇지, 정상 분열한 거다. 그럼 지금 이 기억과 리을을 봤을 때 상염색체는 정상 분열을 해야 돼요. 근데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2단계와 3단계 세포는 무조건 DNA 상대량이 짝수로만 표시되어야 된다.
근데 기억과 리을에 짝수가 아닌 애가 여기 떡하니 보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3번이 되는 거고 리을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3번의 세포에는 지금 상염 색채 중에 뭐가 왔다? DNA 상대량을 파악해 봤을 때 라지 H가 있는 상염 색채가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염 색채에서 비분리 나야 돼요. 1분열에서. 그럼 상염 색채 정상 분열한 거니까 오른쪽으로는 스몰 h가 몰려간다. 겠죠? 근데 여기 보면 3번에 뭐가 없어요? 스몰 t가 없죠. 원래 라지 t는 애초에 없는 애니까 여기도 0일 거고. 스몰 t도 없고 라지 t도 없는 상황. 그럼 스몰 t가 어디로 갔다? 그치, 이 3번으로는 안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 갔을 거다. 스몰 t도. 성염 색채 비분리가 났기 때문에 성염 색채를 받은 쪽이 모든 성염 색채를 다 가져간다. 그래서 얘가 Y도 이렇게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X염 색채와 Y염 색채가 하나씩 분리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성염 색채에서 비분리가 나면서 한쪽으로 몰려갔다. 색상으로 파악해보면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n 마이너스 1이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2분열을 하게 되는데 2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4번 세포가 지금 여기에서 생기고 있죠. 4번. 근데 4번의 DNA량을 보면 일단 핵상이 N이에요. N. 원래 2분열을 할 때, 함수 2분열을 할 때 이 N 플러스 1짜리가 2분열을 정상 분열한다고 하면 핵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분열하게 되죠. 정상으로 분열한다고 하면 2분열을. 근데 지금 여기는 n 플러스 1이 아니고 n이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렇지, 비분리가 났다는 소리죠. 여기서 비분리가 나야 돼. 그럼 저 n 플러스 1짜리 세포가 비분리가 난다고 하면 2분열에서 누군가는 하나를 더 받아서 n 플러스 2가 되고 누군가는 하나를 덜 받아서 n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DNA 상대량을 보고 확인해 볼게요. 일단 2분열에서는 비분리가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나야 된다. 여기까지도 확인이 되었죠. 문제에서.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스몰 t가 들어가 있다. 상염색체 비분리 나야 되니까 뭐는 정상 분열한다? 성염색체들은 정상 분열한다. 얘들을 정상 분열 시켜보면 스몰 t 하나, 여기도 스몰 t 하나. Y 같은 경우도 성염색체니까 비분리가 안 일어나고 정상 분열해서 Y도 하나, Y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났더라.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스몰 h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얘한테는 라지 h도 없고 스몰 h도 없다. 그 말은 스몰 h가 이쪽으로 몰려갔다. 여긴 스몰 h가 없다. 라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까 문제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럼 이 3번. 3번은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n-1이기 때문에. 지금 2에는 6짜리 동물이었는데 2에는 6이니까 n은 3이 되고 그렇다면 n-1은 2가 되는 a는 2겠죠? 기억. b 더하기 c는 b와 c가 이거 2죠. a와 d를 더하면 3이니까 이거보다 이게 크다 맞죠? 디귿은 4번이다. 디귿은 1번이기 때문에 틀렸고 리을은 x와 y를 모두 가지고 있다. 리을은 뭐였나요? 4번. 리을은 4번. 이게 리을이었죠. x 염색체와 y 염색체 모두 가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기억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문제도 DNA 상대량과 감소 분열을 엮어놓은 문제죠. 이게 진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 DNA 상대량 가지고 노는 게. 한번 풀어볼게요. 유전자형이 둘 다 이형적합인 어떤 동물이고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다. 일과사 중에 하나고 대립 유전자 이거는 모두 X형 자체에 있다.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자, 아까랑 똑같아. 지금 이 4단계를 절반으로 나누고 가운데 2단계, 3단계 세포를 박스를 친다. 줄 위에 있는 세포는 ENX상 세포, 아래에 있는 세포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NX상 세포다. 비분리가 안 일어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는 복제되어 있다. DNA 상대량이 무조건 뭐다? 그치, 짝수로만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과 니은의 핵상은 2N이기 때문에 이 4개의 세포 중에 적어도 2개는 2N이어야 된다. 그럼 4번의 핵상은 당연히 2N이 되는 거고 2번과 4번 중에 누가 기억이에요? 이제 DNA 상대량 확인해 보면 당연히 2번이 기억이고 4번이 니은이 되는 상황이죠. 유전자 형까지 알려줬으니까 훨씬 정확하지. 그쵸? 그럼 여기 2번이 복제돼서 4번을 만든 거기 때문에 B는 몇이어야 돼요? 똑같이 2여야겠죠. 복제됐으니까. 곱하기 2에서. 그 다음 이제 이 디귿과 리을이 3번과 1번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비분리가 1회만 일어나면서 디귿이 분열해서 리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감수 분열 다시 그려볼게요. 2n 1분열하면 분열할 거고 2분열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 디귿과 리을이 이건데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n이에요. 그럼 디귿이 n 플러스 1일 수 있을까?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나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미 비분리 1회 일어나 버렸죠. 그럼 2분열은 어떻게 됐다? 정상분열해야 된다. 정상분열 시켜버리면 n 플러스 1밖에 못 만들잖아. 둘 다 n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비분리는 1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분열은 정상분열에서 n이 됐고 2분열 비분리가 이쪽에서 일어나면서 리을의 핵상이 n 플러스 1이고 이 옆에 있는 애가 n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될 거다.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핵상만 봤을 때 3번이 디귿이 되고 1번이 리을이 된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유전자들의 행동을 파악해보면 디귿과 리을만 그려볼게요. 얘가 디귿, 얘가 만든 애가 리을. 리을에는 라지비가 2개 있다고 그려져 있어. 그럼 이렇게 라지비가 라지비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비분리가 나서 하나를 더 받은 거지. 그럼 이 위쪽에는 이렇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로 라지비가 있어야 얘가 비분리 나면서 이런 애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쵸? 근데 이 디귿에는 뭐도 있어요? 라지 A도 2개 있다. 근데 2개는 X형 자체 위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치, 라지 A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라지 A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쵸? 그럼 디귿에서 이 A가 몇이다? B가 2개 있으니까 얘도 2다. 그럼 이거 물음표 몇이다? 리을에도 A가 2개 있으니까 이 물음표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에다가 아예 유전자만 표시를 해볼게요. 위아래 연관되어 있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리을에 다 몰려 들어갔다. 그럼 디귿에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로 유전자가 A, B, B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그럼 이 니은이라는 애한테는 이 복제된 덩어리가 2개 이렇게 존재해야 되니까 라지, 스물 이렇게도 있을 거고 라지 이렇게도 있을 거고 얘의 유전자형이 이형적 합자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스물이 엮여있는 X형 자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 오른쪽에는 스물일 거고 정상 분열 시켜보면 스물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기억. A 더하기 B는 2다. A 더하기 B는 4기 때문에 틀렸죠. 1은 디귿이다. 1은 리을이니까 틀렸죠. 4에는 이과 자체가 있다. 4번은 니은인데 니은은 감수 1분열 중디에서 구했잖아. 감수 1분열 중디에는 이과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 13번. 13번은 또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 성향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A는 A별에 대해서 우성, B는 B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정리해보면 A가 A별에 대해서 우성, B는 B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X형 자체에 연관되어 있다. X형 자체에 연관되어 있다. 부모는 모두 기억을 발현하지 않았고 부모 중 한 사람만 니은이 발현됐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지금 4명이 있는 거죠. 첫째가 남자, 둘째도 남자, 셋째는 여자, 넷째도 남자. 이런 상황이에요. 가계도를 그려보면. 근데 기억에 대해서는 둘 다 정상이다. 그쵸? 그럼 1, 2, 3, 4번의 표현을 생각해보면 얘는 정상, 기억에 대해 정상. 얘는 기억이 나왔고 셋째 딸은 정상, 기억에 대해서. 넷째 아들은 정상, 기억에 대해서. 기억만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이죠. 그냥 다른 색으로 니은을 표시해볼게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니은이 발현됐다고 했으니까 일단 정확히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 그 다음 여기부터 정리해보면 여기 니은이 발현됐고 여기도 니은이 발현됐고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도 정상이다. 그쵸? 일단은 기억에 대한 형질은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2번한테서 기억이 발현됐다라는 건 기억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이더라 라는 의미죠. 그쵸? 그럼 이 기억이라는 남자는 X염색체 위에 A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옆에 Y염색체를 이렇게 갖는다. 그럼 얘는, 이 첫째 아들은 기억에 대해 정상이기 때문에 A를 가질 거고 X염색체 위에 그 옆에 Y를 갖는다. 자, 그러면 이 X염색체 위에는 B라는 유전자와 A라는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X염색체 위에 A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는 니은을 발현하게끔 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얘도 똑같이 니은이 발현됐기 때문에 A별 밑에 니은이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근데 이 X염색체를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쵸, 엄마한테 받은 거란 말이야. 그 엄마가 A와 A별이 있는 X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고 그 A들 밑에는 A 밑에 니은 발현 유전자 있고 A별 밑에 니은 발현 유전자 가지고 있다. 이 위아래로 지금 연관관계예요. 이건 같이 움직여야 돼. 니은만 발현하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으로 표현형이 니은이 발현됐을 거다.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니은이 발현됐으니까 이 사람은 정상이다. 그쵸? 그럼 지금 이 딸을 봤을 때 딸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X염색체 하나, 엄마한테 X염색체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 니은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아빠는
y함 색채 하나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 니은에 대한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냥 위에 뭐 A 유전자 가지고 있을 거고 A에 대한 정상 유전자 A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 딸은 아빠한테 X염 색채 하나 받을 때 니은에 대한 정상 유전자 하나를 받게 되고 엄마한테 니은 발현하는 유전자를 받게 돼요. 엄마는 니은밖에 안 가지고 있고 아빠는 정상 유전자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니은에 대한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렇게 이형적 합자. 정상과 니은 유전자가 하나씩 들어오는데 표현형이 뭐예요? 정상이죠. 뭐가 우성이다? 이형적 합자인데 정상이니까 정상이 우성이다. 니은에 대해. 그럼 우리가 이 정상, 니은이라고 표시했던 걸 이 B와 B별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죠. 다시 표시해 볼게요. 그럼 이 A 밑에 니은이 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B별이 있어야 되고 이 A별 밑에도 니은 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B별이 있을 거다. 이 B별은 다 누구한테 있다? 엄마한테 있다. 그래서 엄마는 A와 B별 엮여 있고 A별, B별이 엮여 있는 X염 색채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아빠 같은 경우는 둘 다 정상이기 때문에 일단 니은에 대해 정상이 나오려면 B를 가져야 되고 A에 대해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려면 A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 이 딸이 태어나려면 아빠한테 X염 색채 하나를 받기 때문에 A와 B가 연관되어 있는 X염 색채 하나를 받게 되고 엄마한테는 사실 뭘 받아도 지금 상관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마지막 5번, 4번 자녀를 보면 4번 자녀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생긴 생식세포랑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어서 태어났고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건 X염 색채가 두 개인 남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N 플러스 1짜리 어떤 비정상적인 애랑 A와 N짜리 정상적인 애가 수정이 되어서 2N 플러스 1인 X를 하나 더 갖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얘는 XXY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태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얘가 니은에 대한 형질이 정상이잖아요. 정상은 우성 형질이고 B가 나타내는 형질이기 때문에 엄마는 B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아빠만 B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빠만. 그러니까 얘가 니은에 대해서 정상 형질을 발현하려면 결국은 아빠가 이 B라는 유전자를 넘겨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적어도 아빠가 일단 이 A와 B가 엮여있는 X형 색채 하나를 넘겨줘야 되는 거고 그냥 Y형 색채도 아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도 아빠가 넘겨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니은에 대한 정상 유전자인 B도 아빠만 가지고 있고 이 Y라는 염색체도 아빠만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다 아빠가 줘야 된다. 원래 정상적인 정자에는 X염 색채든 Y염 색채든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아빠가 X, Y를 한꺼번에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따로 그려볼게요. 그 밑에다가 아빠가 A, B 엮여있는 X염 색채 Y 엄마는 A, B별, A별, B별 이런 X염 색채 둘 사이에서 X, X, Y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됐건 B도 있어야 되고 Y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아빠가 통째로 넘겨준다. 아빠의 정자 핵상이 n 플러스 1이고 여기에는 X염 색채와 Y염 색채가 한꺼번에 담겨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X염 색채와 Y염 색채가 한꺼번에 담겨 있으려면 서로 다른 애가 담겨 있어야 되니까 몇 분열 비분리다? 1분열 비분리다. 그래서 1분열 비분리로 X염 색채와 Y염 색채를 한꺼번에 넘겨준 거고 엄마 같은 경우는
뭘 줘도 사실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X 염색체 하나만 넘겨주면 되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니은은 우성형질이다. 기억이 니은은 열성형질이었으니까 틀렸죠. 1과 4의 어머니는 A와 B별이 연관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1과 4의 어머니를 보면 A와 B별 엮여 있나요? 안 엮여 있나요? 엮여 있죠, 여기 지금. A와 B별. A와 B별. 이거 맞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인 A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가 비분리나 형성된 정자다. 1분열 비분리 정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1분열 비분리 정자. 이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4번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해는 6인 동물이고 형질 A의 유전자 형이 이런 애다. 쥐형기 세포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나는 A의 유전자 형이 스몰이 스몰 H의 세포 미음에 들어있는 애다. 미음.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다. 염색체 비분리는 1회만 일어나고 기억과 니은에서 라지 F의 DNA 성분량은 같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일단 이에는 6자리라고 했으니까 염색체가 총 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6개. 최대 6개. 그 말은 지금 이 미음이라는 세포를 봤을 때 N은 3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때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2개밖에 없잖아. 이 핵상은 n-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염색체가 원래는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쵸? 정상적인 세포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한테 준 유전자는 총 4종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물이랑 H, 이 E와 H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거를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한테는 유전자의 배열이 자 염색체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스몰 A가 하나 있으면 여기 라지 A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염색체가 하나 있어서 이 위에 스몰 H가 있으면 얘 유전자형 때문에 여기에도 스몰 H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염색체가 하나씩 2개가 더 있어서 총 6개를 맞춰줄 수 있는데 그 위에는 어떤 유전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 B랑 F라는 유전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B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라지기 때문에 라지B, 라지B라고 표시를 해보면 그 밑에는 라지 F와 스몰 F 이형 적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일단 어떤 세포인 거예요? 얘가 일단 그 G원기의 1번 얘인 거지. 얘한테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음이라는 세포한테는 지금 이 BF가 엮여있는 이러한 염색체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얘를 하나 잃어버린 거지. 그쵸? 그럼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이 기억이라는 애한테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면 얘가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은 얘가 복제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복제. 그치? 복제된 거를 생각해 보면 스몰이가 염색체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복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복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걸 기억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만 써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유전자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스몰이, 라지.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염색체 위에 스몰 h 있고 또 다른 염색체 위에 파란색
라지 B, 라지 B, 라지 F, 라지 F 엮여있는 염색체와 라지 B, 라지 B, 스몰 F, 스몰 F 엮여있는 염색체가 있다. 이게 지금 2단계 세포다. 그쵸? 그러면 얘가 분열해서 만드는 세포가 이렇게 있고 또 얘들이 분열해서 만드는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겹쳐버렸네. 그렇다고 했을 때 얘가 리을이고 얘가 미음이다.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고 얘가 기억이었고 얘가 디귿이다. 이 상황에 문제에서 알려준 건 미음에 스몰이와 H가 하나씩 들어있더라. 미음에 스몰이가 하나 있고 스몰 H가 하나 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려면 스몰이어야 스몰 H가 여기 위에도 있어야겠죠. 그 말은 스몰 H가 이렇게 있을 거고 스몰이가 이렇게 있었어야 한다. 얘가 정상분열했으니까 얘한테도 스몰이가 하나 있고 스몰 H가 하나는 있었겠죠. 그쵸? 그러면 어찌됐건 이 미음한테 없는 염색체는 일단 이 B와 F가 엮여있는 이 염색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상태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BBFF, BBFF 이렇게 복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하나 힌트로 준 게 기억과 니은에서 라지 F DNA 성질량이 같다. 이 기억에서 지금 라지 F 몇 개 있어요? 이렇게 2개 있죠. 그 말은 얘가 라지 F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단. 그럼 라지 F가 이렇게 2개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라지 B도 따라왔겠죠. F가 오면서. 그쵸? 근데 지금 이 미음이라는 애는 n-1이 났고 이 n-1이 났다고 해서 얘가 분열할 때 이 B와 F라는 염색체를 넘겨준 거예요? 안 넘겨준 거예요? 안 넘겨준 거예요. 지금 B와 F만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BB, FF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정상 분열하면 이렇게 한 가닥씩 B와 F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리가 안 일어나고 비분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하나를 잃고 누구는 하나를 더 받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 BF가 다 어디로 몰려갔다? 여긴 안 들어오고 이쪽으로 몰려갔다. 여기 BF가 2개 염색체가 있다. 이런 식이죠. 지금. 그럼 이것은 지금 비분리가 여기 2분열에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쪽에서. 그럼 여기는 모두가 다 정상 분열을 한 상황이다. 정상 분열을 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2도 정상 분열했으니까 라지 여기 갔을 거고 H 정상 분열했으니까 스몰 H 올려갔을 거고 일단 1분열 정상 분열했으니까 B랑 F라는 유전자도 라지 B 스몰 F 여기로 올려갔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정상 분열해야 되니까 이 디귿에는 라지 B 스몰 F 들어갔을 거고 라지 E도 하나 들어갔을 거고 여기도 라지 E 들어갔겠죠. 스몰 H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 라지 B, 라지 F, 스몰 F도 여기 들어갔을 거고 정상적인 핵상인 N을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기억.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2분열에서 나야 되니까 틀렸죠. 니은 디귿에는 라지 B와 스몰 F가 엮여있는 염색체가 있다. 디귿에는 라지 B와 스몰 F 연관되어 있는 거 보이죠? 맞고요. 기억의 염색 분체수. 지금 여기는 염색체가 총 6개가 있는데 다 복제되어 있으니까 염색 분체수 몇 개? 12개고 리을의 염색체수. 리을은 핵상이 n 플러스 1짜리니까 원래 n은 3인데 n 플러스 1은 4가 되겠죠. 근데 4예요. 4. 나누면 6분의 1이 하는 거 3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15번도 뭐 표와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좀 생각보다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면 A는 A별, B는 뭐 BB별로 결정되고 우열관계 분명하다. 용인의 가족 구성원에서 A별, B별 상대량을 그래프로 나타냈고 형질들을 이렇게 나타냈다. 함수 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정자랑 정상난자가 수정되어서 영희의 남동생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상한 애라는 거죠. 남동생의 염색체 수가 47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n 플러스 1짜리 어떤 비정상적인 정자와 n짜리 정상난자 수정해서 2n 플러스 1짜리 남동생이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여자 같은 경우를 확인하기가 편해요. 우리 지금 A와 B라는 유전자가 각각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이런 걸 지금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남자 말고 여자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도 2개, X염색체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엄마를 봐보세요. 엄마는 A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유전자형이 A라는 소리예요. A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쵸? A라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데 형질 A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A라는 유전자가 정상을 발현하는 유전자고 A별이라는 유전자가 형질 A를 발현하게끔 하는 유전자다.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형질 B를 보면 엄마가 B별만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형이 엄마의 유전자형이 B별이라는 소리고 B별만 가지고 있는데 형질 B가 발현됐으니까 B별이 B를 발현하게끔 하는 유전자고 B가 정상 유전자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열은 어떻게 판단하냐? 영희를 보세요. 영희도 지금 여자애잖아요. 근데 A별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 유전자형을 나타내보면 A별 하나를 갖고 그 옆에는 A를 갖는다는 거지. 그럼 영희는 유전자형이 AA별인 거, 이형적합자인데 형질 A가 발현되고 있죠. 이형적합자에서 발현되는 형질이 우성형질이다. 그럼 이런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영이 똑같이 보면 B별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B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유전자 DNA 성별 합은 2가 되어야 되니까 B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얘 유전자형이 BB별이라는 소리고 이형적합자인데 B가 발현되지 않고 있다. 이형적합자에서 발현되는 형질이 뭐다? 우성이다. 그래서 B가 우성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까?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오빠와 영희를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2개 가지고 있고 여자도 2개 가지고 있죠.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남자는 X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여자는 2개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오빠의 A라는 유전자가 상이라면 오빠의 유전자형이 뭐일까요? AA별이겠죠. 만약에 이 B라는 형질에 대한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오빠의 유전자형도 B별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BB별이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오빠의 유전자형이 만약에 BB별이라면 얘가 BB별이라는 소리인데 여기 영희는 BB별이어서 형질이 안 나왔어 B가. 근데 얘는 BB별인데 형질이 나온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말은 이 B라는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다? 그치, X염색체 위에 있다. 그래서 이 오빠의 유전자형은 뭐다? B별을 하나 가지면서 그 옆에
y를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까?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건데 X염색체 유전에서 무조건 맞는 말. 여자가 열성이면 그와 관련된 직계 남자들도 열성이어야 된다. 지금 A에 대한 형질은 정상 형질이 열성이죠. 지금 이 엄마가 열성이야. 지금 열성. 엄마가 열성이면 누구도 열성이어야 된다? 오빠도 열성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엄마는 형질이 안 나왔는데 오빠는 우성 형질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일 수는 없다? 성염색체 유전일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고 가겠죠. X염색체 유전이라면 엄마가 열성일 때 오빠가 열성이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서 A라는 형질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B라는 형질은 X염색체 유전이다. 정록생명도 X염색체 유전이죠. 이 두 개가 엮여있는 문제네요. 그럼 지금. 그럼 일단 우리는 대충 파악을 한 거니까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계도. 아빠랑 엄마가 있고 오빠, 영희, 학생이 물티슈를 빌리러 와서 잠깐 끊겼네요. 일단 가계도를 그리고 있었죠. 오빠 한 명 태어났고 영희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남동생 마지막으로 태어났다. 지금 이런 가계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유전자형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상염색체 유전인 A라는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부터.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엄마는 AA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 지금 파악했고 영희는 AA별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했고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오빠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무조건 A를 하나 받을 거지만 A가 발현되려면 A별도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A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아빠가 가지고 있다. 아빠는 A별을 하나 갖는 거고 아빠의 A별에 대한 DNA 상대량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빠 유전자형도 A별 A일 거다. 이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남동생 A라는 형질이 발현된 애가 태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얘는 지금 A가 발현돼야 되니까 아빠한테 A별을 받고 엄마한테 A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일단 이 A에 대한 형질은 모두가 다 같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B라는 형질을 파악해보면 아빠 같은 경우는 B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죠. 그 말은 B를 하나 갖고 이건 지금 X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Y를 가지고 있을 거다. BY. 나 엄마 같은 경우는 아까 파악한 바에 따라 B별을 가지고 있다. B별.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BB별일 거고 이 오빠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X염색체를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B별을 하나 받으면서 아빠한테 Y염색체를 받았을 거다. 마지막 이 남동생이 태어나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이 B라는 형질이 발현이 안 됐거든요. B라는 형질이 발현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인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엄마는 B별이라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염색체 위에 무조건 아들한테 B별이라는 X염색체 하나를 물려줘야 돼. 그쵸? 이렇게. 근데 얘 이미 남자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Y도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B가 안 나왔거든요. B가 안 나오려면 무슨 유전자도 있어야 돼요? B도 있어야 돼, B.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얘는. BB별 Y니까. 근데 이 B랑
y는 b라는 x염색체와 y는 염색체는 다 누가 가지고 있어? 아빠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b와 이 아빠가 이 아들한테 원래는 x염색체든 y염색체든 하나만 줘야 되는데 사랑이 넘쳐서 하나를 더 준 거예요. n 플러스 1짜리로. 그 안에 x염색체와 y염색체를 함께 담은 거지. 나 엄마 같은 경우는 n짜리에 x염색체 하나를 담아준 거. 그래서 xxy를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이 n 플러스 1짜리를 보면 정자에 x와 y, 상동 염색체, 서로 다른 애가 들어있으니까 몇 분열 비분리다? 1분열 비분리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n 플러스 1짜리 서로 다른 애 들어있으면 1분열 비분리, 서로 같은 애 들어있으면 2분열 비분리. 그럼 문제를 지금 풀어봅시다. 기억 A별은 A에 대해 우성이다. A별은 A에 대해 우성이다. 지금 파악했죠? 맞고요. 니은 영희의 남동생은 정록생명이다. 정록생명. 정록생명을 아직 파악을 안 해봤네요. 정록생명 파악해봅시다. 아빠는 생명이 아니다. 그럼 이 B 밑에 정상유전자 있을 거죠? 생명에 대해서. 근데 엄마는 생명이다. 이 B별 밑에 생명유전자, B별 밑에 생명유전자 이렇게 연관돼 있겠죠? 남동생 같은 경우는 아빠의 B 염색체 위에 정상유전자가 함께 올 거고 엄마의 B별 밑에 생명유전자가 온다. 정색. 정상유전자와 생명유전자가 함께 있다고 했을 때 이형적 합자 뭐가 더 우성이에요? 정상이 우성이죠. 남동생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래서 틀렸죠. 디귿 A와 B 중에 B만 발현된 정록생명 남자 B만 발현된 정록생명 남자가 나오려면 일단은 A에 대한 유전자형이 뭐여야 돼요? A는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A, 라지 A여야 되고 영희 같은 경우는 라지 A, A별이라고 표시를 했었죠. 그다음 이제 B에 대한 걸 파악해보면 B가 발현된 남자기 때문에 B별을 가지면서 Y를 가져야 되는 거고 영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 B별이라고 파악을 했었죠. 여기 생명까지 더해보면 이 남자는 정록생명이기 때문에 이 B별 밑에 생명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거고 영희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받은 B 밑에 정상유전자 가지고 엄마한테 받은 B별 밑에 생명유전자를 가져야 된다. 정상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생명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다. 지금 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둘 사이에서 어떤 애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A도 같고 B도 같고 생명도 갖는다. 가혹하네요. 이 세 가지 형질을 모두 가진 애가 태어날 확률. 자, 일단 A를 가진 애가 태어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유전자에서? 이제 A별이 들어와야 되죠. A별이 들어올 확률. A별만 오면 되니까. 지금 이것만 생각해 봤을 때 AA와 AA별 사이에서 우성인 A별 유전자 하나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영희가 A별 넘겨줄 확률 일단 2분의 1 그쵸? B와 생명이 모두 발현될 확률 B가 발현되려면 일단 라지 B가 와서는 안 된다. 라지 B가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도 오면 안 된다. 생명. 그 말은 B와 정상이 엮여있는 이 X염색체만 영희가 안 넘겨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안 넘겨주고 얘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어떤 것과 만나더라도 다 B도 발현되면서 생명도 나오죠. 그럼 이것도 확률이 2분의 1. 영희가 두 개의 X염색체 중에 이거 넘겨줄 확률. 두 개를 곱해보면 4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되고 4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약간 복잡한 문제네요. 안 복잡한 문제가 없죠. 지금 유전병 문제에서는. 이 유전병 문제가 생명과학 원에서 사실 1등급을 가르기 위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분리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떤 문제를 봐도 어려워.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남자, 여자 생식세포 형성 과정 중이고 총 염색체 수와 X 염색체 수를 나타냈다. 가에서는 1분열에서 7번 염색체, 그러니까 상염색체 비분리가 났고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났다. 두 번 일어난 거죠.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2번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나에서는 1분열에서 21번 염색체, 이것도 똑같이 상염색체 비분리 한 번 났고 다시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났다. 그러니까 두 번 연속 비분리가 났다라는 상황을 가정한 거고 1, 2, 3, 4, 5 세포들은 A, B, C, D 중에 각각 하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파악해 봅시다. 자, 이 총 염색체 수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염색체 수는 뭐로 파악을 하는 거다? 이제 핵상으로 파악해야 된다. 핵상. 염색체 수가 곧 핵상이다. 사람 같은 경우는 2N은 46이고 정상적인 N짜리 세포는 23이니까 N은 23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핵상이 얼마다? 이제 N-1이다. 24개는 N 플러스 1이다. 24개 N 플러스 1이고 25개는 N 플러스 2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봤을 때 지금 얘들의 핵상을 파악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게 누구예요? 이 핵상만 봤을 때. 그렇지, 얘지. 디귿. 아, D. 여러분들 N 플러스 2짜리 지금 본 적이 있어? 뭐 아까 문제 풀 때 잠깐 나오긴 했는데 N 플러스 2짜리가 가장 특징적이네. N 플러스 1, N-1을 많이 봤잖아요. N 플러스 2짜리가 가장 특이한 애다. 그럼 이 N 플러스 2짜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그걸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N 플러스 2짜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2단계 세포가 있고, 네, 2라고 쓸게요. 3단계 세포들이 있고, 4단계 생식세포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1분열에서도 비분리가 한 번 나고 2분열에서도 비분리가 한 번 나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1분열에서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난 거고 2분열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난 거다. 문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원래 2N짜리 세포는 아니 2단계 세포는 2N 핵상일 거고 1분열 비분리가 나려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열 비분리가 나면서 N 플러스 2짜리를 만들려면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오른쪽에 여기서 만약에 비분리가 난다고 해도 하나가 더 받으면 n이고 하나가 덜 받으면 n-2가 되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서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2 모으면 되지. 그럼 어느 쪽에서 비분리가 나야 된다는 소리야? 이쪽에서 나야 된다는 소리야. n 플러스 2짜리를 만들려면 이 n 플러스 1짜리가 누군가는 하나를 더 받으면서 n 플러스 2 누군가는 하나를 덜 받으면서 n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정상적으로 분열한다고 하면 원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분열을 했잖아. 정상적으로 분열한다고 하면. 근데 비분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나면서 누군가는 하나를 더 받고 누군가는 하나를 덜 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n 플러스 2짜리를 만들 수 있다고. n 플러스 2 하나를 덜 받는 애는 n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n 플러스 2짜리는 만들려면 1분열에서도 하나를 더 받고 2분열에서도 하나를 더 받아야 돼.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모든 걸 다 받아야 돼. 그치? 그럼 이 n 플러스 2라는 세포를 파악해보자. 원래 n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상염색체가 몇 개?
22개에 성념체체가 1개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이 n 플러스 2짜리는 총 25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거고 성념체체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일단은 1분열 비분리가 나면서 뭘 하나 더 받았어요? 상염체체를 하나 더 받았지. 그다음 2분열 비분리가 나면서 뭘 하나 더 받았어요? 성염체체 하나를 더 받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나를 더 받은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이 되잖아요. 하나를 더 받은 염색체 정체가 여기는 상염체체 하나 더 받은 거고 얘는 성염체체 하나를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개를 받은 거가 정체를 파악해보면 상염체체 하나에 성염체체 하나다라는 거지. 2 플러스 2가. 그러니까 상염체체는 총 23개고 성염체체가 2개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 디귿이 얘라는 소린데 디귿이래. D가 얘라는 소린데 X 염색체가 하나도 없어. 분명 얘한테는 성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되는데 X 염색체는 단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여기 있는 이 2개의 성염색체가 모두 뭐다? Y다. Y 염색체가 2개 있는 거야. Y 염색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Y 염색체를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으려면 지금 이 상황이 성염색체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이 3번을 뭐 D라고 하면 얘한테는 Y 염색체가 이렇게 2개 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세포는 Y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로 엮여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겠죠. Y가. 그치? X 염색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n 플러스 2짜리를 만들려면 n 플러스 2짜리를 만들려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이 모세포는 n 플러스 1 핵상이 돼야 돼.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얘 1번 핵상이 n 플러스 1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y 염색체만 있기 때문에 x 염색체는 있어요? 없어요? x 염색체는 없어. 그럼 이 d를 3번이라고 했을 때 얘를 만들 수 있는 모세포는 결국 뭐예요? 여기에서 핵상이 n 플러스 1이면서 x 염색체가 빵개이네. x 염색체 빵개이면서 핵상이 n 플러스 1이네. 이해지게. D 1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4번은 뭘까? 4번은 뭘까를 생각해보면 n-1짜리 모세포가 비분리가 안 나고 정상분열을 해야 되잖아. 비분리는 지금 이미 왼편에서 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정상분열을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핵상이 n-1, n-1일 거야. 2분열, 정상분열 하니까. n-1짜리가 n-1짜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성염색체도 비분리가 안 났으니까 여기서는 안 나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Y염색체가 몰려갔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X염색체가 이렇게 왔겠죠. 정상분열을 해버리면 X염색체가 몇 개씩 들어가요? 하나씩 들어가. X염색체가 이렇게 각각의 세포. 그럼 이 4번이라는 세포는 핵상이 n-1이면서 X염색체 몇 개? 1개. n-1이면서 핵상이 X염색체 1개. 여기 있죠, 딱 4번.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파악해야 될 건 C와 E 중에 어떤 애가 2번이고 어떤 애가 4번인가.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C와 E는 파악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죠. 여기다만 써볼게요. 1분열에서는 비분리가 상염색체에서 났고 2분열에서 상염색체에서 났다. 그럼 X염색체만 생각해본다고 했을 때 난자니까 지금 XX가 이렇게 있겠지.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X 하나만 적을게요. X 염색체. 염색체 수를 세면 하나씩이죠, 이렇게. 그럼 상염색체 비분리 나야 되니까 상염색체는 정상분열. 정상분열. 그럼 X염색체가 각각 몇 개씩 들어가야 돼? 한 개씩 들어가야 돼. 나머지 이 얘들 중에 X염색체 하나 있는 애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그럼 C가 2번이고 E가 5번이 된다. 근데 지금 C의 핵상이에요. 얘가 좀 잘 안 보이나? 색깔은 이쁜데 잘 안 보이는 거네요. 이 C라는 애는 2번인데 핵상이 몇이에요? n 플러스 1이에요. 얘의 핵상이 n 플러스 1이에요.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나면서 n 플러스 1짜리 만들었으니까 반대쪽은 n 마이너스 1이겠죠. 상염색체를 하나 더 받고 상염색체를 하나 덜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나머지 이 2가 5번이라는 건데 5번에서 특징적인 거는 뭐야? X염색체가 2개 있다는 이게 특징적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X염색체가 이 위에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X염색체가 원래는 이렇게 정상 분열을 해서 각각 이렇게 하나씩 X, X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어떻게 들어간 거야? 두 개가 한꺼번에 이 5번 쪽으로 들어간 거야. X염색체가. 그러니까 이 5번은 X, X를 다 가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비분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야 돼. 여기에서. 이 분열에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옆에서. 자, 5번이 X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5번이 가지고 있는 X염색체는 그 위에 모세포가 줬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X염색체 한 개가 비분리가 나면서 한쪽으로 몰려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 세포의 핵상이 n-1이었잖아요. n-1. n-1. 원래는 정상 분열하면서 X염색체 하나씩 가져가면서 n-1, n-1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때? X염색체 하나를 더 받았기 때문에 비분리가 이쪽에서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X염색체 하나 더 받아서 n-1에서 하나를 받아서 세포 핵상이 n이 되는 거고 얘는 n-1에서 받아야 될 X염색체 하나를 잃은 거기 때문에 n-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 세포, 이 기억 얼마예요? 세포의 핵상이 아까 n이었으니까 n-1에서 하나를 더 받아서 n이 됐으니까 염색체 수는 23개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23이니까 틀렸고 3의 Y염색체 수는 2개다. 3에는 Y염색체가 2개 있다 확인했었죠? 여기 놓고 4에는 7번 염색체가 있다. 4에는 7번 염색체가 있다. 4번은 지금 얘인데 여기서 파악해보면 4번은 얘죠. 4번. 예. 얘는 아까 27번? 7번 염색체 비분리가 지금 여기서 났어요. 7번 염색체가. 지금 이 비분리 난 게 7번 염색체. 원래 위에 7번 염색체가 이렇게 2개 있다고 하면 정상 분열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쪽으로 몰려가고 7번 염색체. 이렇게. 근데 얘는 7번 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는 7번이 없어. 얘한테 없으니까 당연히 그 애들 딸 세포한테도 없겠지. 7번이 염색체가 없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